비극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죠. 오히려 평범하고 흔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들과의 농담, 웃음소리, 시끄러운 음악, 술, 다음날 추억거리로만 남을 것 같던 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05년 7월 10일 5명의 친구들은 그저 또 하나의 지하 파티에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즘 SNS에 자주 보이는 그런 파티 말이죠. 헬멧도 없고 장비도 없고 위험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술과 음악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출발한 그들은 단 한 발짝의 실수로 평범한 밤을 경고의 이야기로 바꾸게 될 거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밤에 일어난 실화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탐사보고서에서 발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멕시코의 산루이스 포토시 지역을 내리쬐던 어느 날 5명의 젊은이들이 낡은 픽업 트럭 뒤에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중 자칭 리더였던 한 명은 맥주와 데킬라가 가득 든 쿨러를 던져 넣었고 나머지는 텐트와 배낭, 침낭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동굴 탐험에 필요한 장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정보조사조차 하지 않았죠. 이 여행은 충동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타노대 쇼코노스틀레 근처에서 열린 파티 사진을 본 것이 계기였죠. 그들 중 동굴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동굴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병뚜껑 뒤에 써도 나물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헬멧도 적절한 랜턴도 응급키트도 없이 말이죠. 대신 술, 블루투스 스피커, 판단력을 흐릴 약물만 가득 챙긴 채 떠났습니다. 그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임시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도 따로 없는 벌판에 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이미 도착한 사람들은 파티 준비로 한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급히 텐트를 치고 말뚝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첫 맥주를 땄습니다. 일기예보에는 폭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소리만을 따라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갔고 지도나 가이드도 없이 길을 헤맸습니다. 아까 내린 약한 비로길은 이미 질퍽해졌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동굴 주변은 이미 수백 명의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춤을 추며 열광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음악과 술, 흥분 속에서 그들은 동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고 임시로 세워진 경고 표지판도 무시한 채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정 무렵 하늘이 갈라지듯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비가 커튼처럼 내렸고 동굴 밖 지면은 금세 미끄럽고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는 계속됐습니다. 그 무렵 이미 술에 취한 리더는 더 많은 술을 가지러 가겠다며 야영지로 향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덜 취한 친구 한 명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빈 병을 담을 가방 하나만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휴대폰은 몇 시간 전에 이미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느라 배터리를 다 써버렸죠. 길을 비추는 건 오직 번개뿐이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섬뜩한 그림자가 비쳤고 이내 모든 것이 다시 암흑으로 잠겼습니다. 리더는 앞장서서 걸었고 술 기운에 지나친 자신감으로 주변 위험을 무시한 채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오던 친구는 지늘개 신발이 빠질까 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강풍이 몰아쳤고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리더는 속도를 높였지만 그만 안전한 경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번개가 치며 앞을 밝혔을 때 리더는 그 자리가 단단한 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내디뎠고 바로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이 가득 찬 가방은 바위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짧은 비명이 들린 뒤 그의 몸은 여러 번 충격을 받으며 추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24m를 떨어졌고 그 후 6m의 급경사를 굴러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m 아래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비극은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병 깨지는 소리와 비명은 그를 단숨에 술에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리더를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본능에 이끌려
간신히 동굴 입구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까지 간신히 돌아온 후 자신이 본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곧장 공포가 번졌습니다. 근처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비를 뚫고 달려나갔습니다. 비록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들은 친구를 찾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중 단 한 명, 술에 취하지 않았고 휴대폰 배터리도 남아있던 참가자가 지역 구조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굴 탐사 전문 구조팀은 새벽녘, 비가 잦아들어 이슬비로 바뀌었을 무렵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4명의 친구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구조대원들을 안내했습니다. 구조대는 헬멧, 헤드랜턴, 로프, 무정이 등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금세 그들은 소타노대 쇼코노스틀레크의 입구를 찾았고 이곳은 구조대에게는 익숙한 장소였지만 친구들에게는 단순한 놀이터에 불과했던 곳이었습니다. 구조팀은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훈련받은 대원들이 순서대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실행하는 모든 안전 절차는 바로 이 친구들이 무시했던 기본 수칙들이었습니다. 동굴 깊은 곳, 부서진 맥주병 조각 사이에서 결국 그들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고 추락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머리는 여러 차례의 충돌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첫 번째, 큰 충격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속에서 그나마의 작은 구원이었죠. 이 소식은 곧 동굴 탐험 커뮤니티에 퍼졌고 그들에게는 충격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무지, 음주,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솔함이 합쳐질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결과였습니다. 지역 당국은 사고 조사 기간 동안 동굴 출입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비극의 원인이 모두에게 명확했음에도 이번 사고는 동굴 탓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동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생존한 4명의 친구들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아닌 쾌락을 택했고 장비보다 술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무시했던 그들. 절대 혼자 탐험하지 말 것, 항상 조명을 챙길 것, 지형을 사전에 파악할 것, 그리고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는 절대 탐험하지 말 것. 초보자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원칙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신이 수습되던 그 순간 친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선택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캠프에 남겨둔 술, 음악을 틀던 스피커, 여행 내내 이어졌던 가벼운 태도.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이 될 예정이던 시간은 피할 수 있었던 한 목숨을 앗아간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소타노대 쇼코노스텔레 주변에는 위험 경고 문구들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지하 파티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자연의 엄격함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표지판이 아닌 훨씬 더 깊은 교훈이 남았습니다. 친구의 목숨을 대가로 얻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냉정한 진실. 땅 아래 감춰진 세계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지만 그만큼 냉혹하며 이를 대할 자격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그 신비로운 지하 세계는 철저한 준비와 지식 그리고 완전한 맨정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지금 화면에 떠있는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